일반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할 때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이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망설여하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출 이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용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세 부자 만들기 타담TV 이영근입니다. 정말 날씨가 너무너무 덥죠. 좋은 휴가 계획들 갖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대출 활용과 대출 승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작 전 먼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 특히 원룸 건물,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부분 보증금과 대출을 활용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빚이라는 생각 때문에 대출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갖고 계시죠.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민감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원룸 건물 취득 시 금융 활용은 기본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목적은 수익에 있기 때문이죠. 대출을 활용하면 이런 부분이 좋아집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수익률이 좀 높게 나오고요.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취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매매 시 빠른 매매로 이어집니다. 환금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대출이 많게 되면 금융 위험도 감수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모든 건물에는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원룸 건물,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 등을 취득하려 보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그 근저당은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대출이 되어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죠. 왜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이용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담보 비율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대출 한도가 높고 대출이 잘 나옵니다. 두 번째는 3개월 단위 변동금리를 적용을 하고, 세 번째로는 신용 등급에 따른 유연성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담보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80%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룸 건물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채무를 승계하여 보통 우리는 매매를 합니다. 매수인이 취득하려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대출을 함께 인수하는 것을 대출 승계라고 이야기해요. 법적으로 대출 승계를 세분해 보면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채무 인수라고 합니다. 면책적 채무 인수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되는 것을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하고, 병존적 채무 인수, 중첩적 채무 인수라고도 합니다. 채무자의 매수인이 추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 인수는 채무자가 변경되거나 추가되지 않는 것을 이행 인수라고 하고요. 계약 인수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가 계약 인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 승계를 한다는 것은 채무 계약 인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의 대출 승계는 은행에 따라, 건물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먼저 은행에 따른 대출 승계를 보면 1금융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대출 승계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1금융권에서는 설정된 근저당권과 채무가 인수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담보 비율이 다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 DTI, DSR 등 여러 요건을 따져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2금융권, 특히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100% 승계되는 경우가 있고 50에서 60% 승계되는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물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승계가 되는 건물과 승계가 되지 않는 건물로 나눠져요. 원룸 건물,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 등은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 담보 비율을 적용을 받죠. 원룸 건물에 근린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담보 비율의 50에서 60%만이 승계가 되고, 원룸 건물에 상가나 근린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고 기업대출로 전환이 돼서 기존 근저당권을 승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에 따라서 대출 승계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주택담보대출 승계는 어렵습니다. 신용등급, DTI, DSR 등 여러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대출 승계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로 이 금융권은행의 근저당일 경우에는 대출 승계가 됩니다. 두 번째로 취득하려는 원룸 건물에 상가나 근린시설이 있어야 하고 상가나 근린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대출 승계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라면 대출 승계가 가능합니다. 원룸 건물을 대출 승계해서 취득하려 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그 건물에 상가나 근린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대출을 승계할 때 원리금 균등상환, 다시 말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의 대출 승계는 건물 보유 기간 동안 이자만 내는 조건으로 대출을 승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린이나 상가가 없는 건물,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대출 승계가 어렵지요. 이럴 경우에는 원룸 하나를 근린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 대출 승계가 가능합니다. 물론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대출과 대출 승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본인의 여유 자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에 따라서 대출 승계 금액도 각각 달리 나타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출 금액에 따라서 본인 투자금과 수익률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안전하고 무리 없이 투자 계획을 세우신다라고 한다면 매매 금액의 40% 정도를 대출을 이용하시고요. 매매 금액의 30에서 35%는 자기 자본으로 계획하시고 매매 금액의 30%는 보증금을 활용하시면 운영상 가장 무난한 안전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보죠. 매매 금액이 15억짜리 다가구를 취득한다고 생각하고요. 대출 40%로 6억을 승계받고 보증금 30%로 4억 5천을 활용을 합니다. 여기에 본인 투자금 30%로 4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승계를 하지 마시고요. 1금융권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1금융권은 담보 비율이 적기 때문에 본인 투자금이 넉넉한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고금리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경우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보유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대출 승계보다 저렴한 이율의 1금융권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대출 상환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요. 건물 매매 계약 전 매도자에게 사전 이야기를 해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매도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출 승계를 정리를 하면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등은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득하려는 건물에 설정된 대출 금액을 승계받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취득하려는 건물에 상가나 근린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업대출로 전환이 돼서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룸 건물 취득 전 대출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고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면 은행에 직접 가셔서 피담보 채무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저당권으로 대출되는 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수익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넉넉하여 대출을 이용 안 한다면 이자 비용을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출을 활용할 때가 수익률 면에서는 높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금융을 잘 활용하면 수익률이 높아지고 본인 투자금을 줄일 수가 있어서 득이 되겠지만 과다한 대출을 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과 금융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담TV는 확인되고 여러분들의 실패 없는 건물 취득과 여러분들의 월세 부자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담TV 이영근이었습니다.